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환절기에는 몸이 적응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구나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되는데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극복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데 일교차가 크면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네, 면역세포가 생성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큰 일교차로 급격히 바뀌는 기온에 적응을 하려면 피부, 근육, 교감신경 등 여러 기관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면역세포에 제공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때 우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신이 코티졸이나 DHEA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 면역 기능은 20%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하면 면역계는 가장 먼저 체온을 올려서 침입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대상포진, 구내염, 방광염 등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는 별다른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가 넘는데 각각에 대응하는 예방 백신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감염시켜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매년 새로운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감기는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질병이고 또 평생 200차례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감기에 걸릴 때 사나흘 동안 증상을 겪는다고 보면 인생에서 한 4, 5년 정도는 감기로 고생하는 셈입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에 노출됐을 때 발생합니다. 콩막힘과 맑은 콧물, 재채기, 코 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징이고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는 등 알레르기 결막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기로 오인하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아침 또는 저녁에만 증상이 심해지고요.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지고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기도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도시나 공장 주변 지역에서는 먼지, 매연, 대기오염 물질에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원인은 면역력 저하이고요. 대표적인 기회감염 바이러스죠. 이러한 이유로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치료가 늦을 경우에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내염은 혀와 잇몸을 포함한 입안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주로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나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자주 발병해서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방광염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9배 많았습니다. 방광염은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광염이 쉽게 만성화되고 재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온이나 일조량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가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체시계 때문인데요. 생체시계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수십, 수백억 개의 생체시계가 있고 햇빛을 통해 바깥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죠. 곰이나 개구리의 겨울잠도 생체시계의 기준을 두고 있고 여성의 생리주기, 우리가 잠자고 깨어나는 것도 생체시계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시간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음식 섭취와 수면 리듬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이 리듬의 기본은 몸을 깨우는 각성 호르몬인 코티졸, 낮에 햇볕을 쬐고 활동하면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또 잠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의한 화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면역, 수면 기능, 체온, 혈액, 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생체 리듬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노벨상위원회는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생체시계의 작동 기전을 발견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외부의 환경 변화, 특히 빛과 온도의 변화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단백질이 생성되어서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기전을 발견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낮과 밤의 세포 활동이 달라지는데요. 장거리 비행으로 현지 시각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본래의 생체 리듬대로 수면과 기상을 하는 이유도 이런 원리 때문이죠. 24시간 주기 리듬에 수면, 혈압, 체온 등 신진대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처럼 일상 활동과 생체 리듬 간에 엇박자가 생기면 수면 장애나 우울증,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우리는 자정에서 3시 사이에 깊은 수면에 빠지고 새벽 5시쯤에는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됩니다. 아침 6시쯤에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각성 상태가 되죠. 심혈관 질환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기도 하죠. 오전 10시쯤에는 각성도가 최고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회의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새벽 2시에서 3시경에는 잠이 들었건 깨어있건 상관없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상승하는데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경우 자주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 역시 일주기 리듬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높을 때 음식을 섭취하면
대사질환의 주 원인인 체질량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2017년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살찐다라는 속설이 증명된 셈이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체 리듬 생물학 또는 시간 생물학은 인체 생리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두운 밤에 태양주기 생체 리듬과 반대로 너무 밝은 빛에 노출돼 지내기 때문에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낮에는 빛을 받고 밤에는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작동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정 시각에 일어나서 햇볕을 많이 쬐는 활동을 하면 여기에 적응한 생체 시계가 알아서 하루를 자연스럽게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들은 포도당 생성, 인슐린 감수성, 혈당의 주기적 변화를 조절해서 대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주기의 기능 장애가 수면 장애뿐 아니라 일부 신경 질환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하루의 수면 각성 리듬을 규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이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둘째는 기상 후 밝은 빛을 쬐는 것인데요. 아침에 빛을 쬐는 후 대략 15시간 뒤에 수면 각성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그날의 수면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급적 낮잠을 피하고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밤에 잠들기 쉽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면 야간의 수면 욕구도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신체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잠들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술,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